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팔순잔치에 이런 걸 차려? 이 비린내 나는 갈비찜하며. 그리고 이 떡 색깔이 뭐야? 상갓집에서나 쓰는 색을 올려놨어. 상위엔 멀쩡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시어머니 경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따 대고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집안에 재수온 붙으라고 작정했어? 상간녀 세인은 당황한 채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 순간 경숙은 손으로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당장 치워. 당장 치우라고. 이 사악한 계집애야. 이 더러운 잔치 당장 그만둬. 하객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청취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2년 전 봄날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32살, 현수 씨는 35살이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새신랑 새신부에게 축사를 해주실 분은 신부의 절친한 친구 세희 씨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세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축하해. 현수 오빠도 축하드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은이 같은 친구를 둔 제가 다 자랑스러워요. 그때 신랑 어머니인 경숙 씨가 지은 씨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이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현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지은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다정하셨는데. 결혼 첫 해 명절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새벽 5시부터 혼자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5가지 명절 음식을 모두 혼자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새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나물 무침 좀 더 가져와. 그리고 젓가락도 부족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묵묵히 접시에 나물을 더 담았어요. 지은아, 국간은 맞춰봤어. 너무 싱거우면 안 된다. 지은 씨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충분했지만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면 더 짜게 해야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인 광수 씨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 게 없나? 괜찮아요, 아버님.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저도 배우는 거예요. 광수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이 많은 걸 다 하기엔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지은아, 현수가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구나. 지은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억 정도 되겠더라. 큰 돈이지만 내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지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친정에서도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10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지은아, 우리가 남이야. 현수 사업이 잘 되면 다 너희 것 아니야. 며느리가 친정 좀 설득해봐. 그날 밤 지은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현수 씨 사업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대요. 얼마나? 10억이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10억이 장난이야? 그래도 네가 부탁하니까. 대신 혹시라도 증거라도 남겨둬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남편인데 무슨 증거요? 지은아, 엄마 말 꼭 기억해둬. 돈 거래는 가족이라도 증거 남기는 거야. 일주일 뒤, 지은 씨는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현수 씨 명의로 송금하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사인을 했습니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서 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건넨 확인서를 받아든 지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한 거지. 정말 고마워, 지은아. 우리 현수 복 많다. 결혼 5년 차에 아들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흐뭇해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야. 만약에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집안 대가 이어지겠네. 지은 씨는 출산의 고통으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운이 좋아. 첫 아이가 아들이잖아. 우리 집안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대접받는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지은 씨는 손에 무거운 봉지를 들고 시댁 문을 두드렸어요. 반찬 10가지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져온 것입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문을 연 것은 시누이 수진 씨였어요. 형수님, 오늘도 반찬을 이렇게 잔뜩 가져오셨네요. 매주 이렇게 오시느라 힘드실 텐데. 말끝에 비꼬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시댁에 반찬 한 번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거실에서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점심을 드시고 있었어요. 80살이 된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늦게 왔네. 우리 벌써 점심 다 먹었는데. 약속 시간도 못 지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반찬 만드느라 좀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너 요즘 살 좀 쪘지? 얼굴도 부었고. 이렇게 살찌면 남편한테 버림받는다. 요즘 남자들은 마음이 변하기 쉬워. 친척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척 아줌마가 끼어들었어요. 경숙 씨, 그래도 지은이가 12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 잘해줬다고요? 며느리 노릇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내 시누이 민지 씨가 짐짓 미안한 척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점심 못 먹은 사람 있는데 좀 해줄 수 있어요? 전 요리 못하거든요. 지은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지은아, 내가 말려야 하는데. 80살을 먹어도 저 모양이야.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하지만 네가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아. 10억까지.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또 트집을 잡았어요. 지은아, 이 미역국 간이 너무 싱겁잖아. 맛없어서 어떻게 먹어? 그때 수진 씨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예전에 투자하신 거 정확히 얼마였죠? 엄마가 자꾸 자랑하시는데. 현수 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좀 도와줬지 뭐. 별거 아니야. 지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억을 그냥 좀이라고 하는구나. 별거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수 씨가 피곤하다는 듯 말했어요. 여보, 엄마니까 좀 이해해줘. 나이가 많으시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잘해주려는 마음이야. 네, 알겠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지만 현수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현수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 헬스장 갈게. 늦을 수도 있어. 목요일이었어요. 현수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헬스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벌써 6개월째였죠. 당신 요즘 헬스를 참 열심히 하네요. 응, 건강관리 좀 해야지. 나이도 먹었는데. 밤늦게 현수 씨가 돌아왔을 때 지은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당신 헬스복이 왜 하나도 젖지 않았어요? 샤워도 안 하고 오셨나요? 현수 씨는 지은 씨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오늘은 가벼운 운동만 했어. 그리고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왔지. 그런데 머리가 마른 거 보니까. 아, 드라이어로 말렸지. 자, 나 피곤해. 그날 밤 서준이가 지은 씨에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엄마한테만 그래요? 고모들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서준아, 할머니가 원래 그러셔. 나는 커서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엄마가 너무 불쌍해. 아빠도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지은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아들마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어요. 서준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지은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 11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은 또 다른 목요일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어김없이 헬스복을 챙기며 말했어요. 여보, 나 헬스장 갈게. 오늘은 좀 늦을 거야.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헬스복이 젖지 않은 채로 돌아온 지난주 일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현수 씨가 나간 후 지은 씨는 차고에 있는 남편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해주던 일이었어요. 진공 청소기로 시트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뭔가가 손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호텔 키카드였습니다. 그랜드 하얏트라는 고급 호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현수 씨가 언제 호텔에 갔지? 출장도 없었는데. 지은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현수 씨가 돌아왔을 때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혹시 최근에 호텔 가신 적 있어요? 호텔? 왜? 현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없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현수 씨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 씨는 현수 씨가 쓰던 신용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가계부만 쓰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매주 목요일마다 35만 원씩 그랜드 하얏트에서 결제된 내역이 6개월간 이어져 있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840만 원이었어요. 헬스장 간다고 하면서 호텔에서 35만 원씩. 매주? 지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만 원이면 고급 호텔 객실 하루 숙박료였거든요. 그날 오후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숙제 좀 봐줘. 그래, 뭔 숙제야? 아빠한테 부탁했는데 또 안 봐주셨어. 맨날 바쁘다고만 해. 서준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안 놀아줘? 다른 애들 아빠는 주말에 같이 놀러 가는데. 아빠도 바쁘셔서 그래. 나 크면 엄마 지켜줄 거야.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지은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밤늦게 현수 씨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서준이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아빠, 오늘 숙제 좀 봐줘요. 아, 서준아, 아빠 피곤해. 내일 봐줄게. 아빠는 맨날 내일이래. 서준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지은 씨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켜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서준이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안 열렸습니다.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바꾼 거지?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댁 와. 반찬 10가지는 기본으로 해오고. 네, 어머님. 그리고 지은아, 너 요즘 현수한테 잘해주고 있지? 남편은 잘 챙겨줘야 해. 지은 씨는 아이러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챙겨주라니, 지금 누가 누굴 배신하고 있는데. 다음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과일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20년 친구 세희였어요. 세희야. 세희가 돌아봤을 때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웬일이야? 장 보러 왔어. 너도? 응. 식당 재료 좀.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20년 친구 사이인데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식당 일 바빠. 응, 뭐. 그냥 그래. 세희가 계속 시선을 피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세희야, 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 급해서 먼저 갈게. 세희는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예전에 현수 씨한테 빌려준 10억. 혹시 시댁에서 잘 쓰고 있나? 왜? 무슨 일 있어? 지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 씨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럽고 불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수 씨 서류를 정리하다가 경마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현수 씨는 경마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설마 도박까지? 그날 밤 지은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은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남편을 좀 조사해 주세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륜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요. 다른 것이라면? 혹시 도박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죠? 네, 절대 부인 못할 정도로 확실한 거요. 그날 밤 현수 씨가 샤워하는 동안 지은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러 번호를 눌러보다가 우연히 열렸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314, 3월 14일이었어요. 현수 씨와 자신의 결혼기념일도 아닌 모르는 날짜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세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들이 가득했어요. 세희 보고 싶다, 세희 목요일 기다리고 있어. 지은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친구 세희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그렇게 어색했구나. 지은 씨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이제 정말 알았다고. 이틀 후 지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전화드린 한지은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남편분 조사건이죠? 탐정은 4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네. 제 친구예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라는 말을 하니까 가슴이 더 아팠어요. 친구분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 도박이나 사채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탐정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죠?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네, 절대 부인 못할 정도로 확실한 거요. 그리고 지은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세희예요. 식당을 해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면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친구를 이렇게 조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은 서준이 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좋겠어요. 남편분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고.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바빠서. 요즘 남편들은 다 바빠요. 우리 남편도 헬스장만 가면 연락이 안 돼. 지은 씨는 헬스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세희였습니다. 세희 보고 싶다, 언제 만날까? 지은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20년 친구한테. 집에 돌아와서 현수 씨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네. 이번 달만 벌써. 현수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뭐 잃었어요? 지은 씨가 물어보니 현수 씨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식 얘기. 하지만 지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도박 얘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지은 씨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사진만 50장이 넘었어요. 이게 호텔 CCTV 사진이고, 이건 식당에서 포옹하는 장면, 그리고 이건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지은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20년 친구와 12년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도박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마와 카지노에서 지난 2년간 잃은 돈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지은 씨는 경악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5억이요? 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희 씨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어 있어요. 2억 원을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 씨가 부산 출장이라며 짐을 쌌습니다. 3박 4일이야. 큰 계약건이라 신경 써야 해. 하지만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현수 씨와 세희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공항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 제주도 호텔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까지. 지은 씨는 그날 밤 현수 씨의 서류장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지은 현수 10억. 3년 전 친정에서 보낸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또 다른 내역이 있었어요. 현수 세희 2억. 10억 중에 2억을 세희한테? 지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렵게 마련해준 10억 원 중 2억 원을 불륜 상대에게 준 거였어요. 12년 전 친정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혹시라도 증거라도 남겨둬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현재의 지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나중에가 바로 오늘이네요. 3박 4일 후 현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부산이 어땠어요? 좋았어. 계약도 성공적으로. 제주도 날씨는 어땠나요? 현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제주도라고 하셨잖아요. 부산이라고 하시다가. 아니야. 부산이야. 제주도가 아니라. 현수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노트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법.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한지은, 12년 동안 뭐 했어?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하느라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잖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착해지자.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야. 지은 씨는 탐정이 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봤습니다. 세희와 현수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들,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들. 20년 친구가, 내 남편과 마지막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현수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 보고 있어? 지은 씨는 재빨리 사진들을 숨기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 내일 또 헬스장 가야 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만 남아 있었어요. 현수 씨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지은 씨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그들이 나를 무시한 만큼 정확하게 갚아줄 거야. 그날 밤 지은 씨는 처음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 10억 원, 그리고 20년 우정의 배신까지. 이제 게임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탐정이 추천해준 가정 전문 변호사였어요. 서준아, 엄마 일찍 나가야 해서 할머니 댁에서 점심 드셔. 네, 엄마. 어디 가세요? 중요한 일 좀 보러 가야 해. 지은 씨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큰 빌딩 안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변호사가 지은 씨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한지은 씨죠? 네, 맞습니다. 지은 씨는 가져온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탐정이 찍어준 불륜 사진 50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변호사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호텔, 식당, 차 안. 부인할 수 없는 사진들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장 궁금한 건 10억 회수가 가능한가요? 10억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 씨는 12년 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친정에서 마련한 10억 원을 시댁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일, 그리고 그 돈이 현수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12년 전 기억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VIP실에서 10억 원을 송금하던 그날,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며느리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순진했던 자신의 모습이요. 10억을 친정에서 시댁으로 송금하셨다고요? 네, 남편 명의로 3년 전에요. 증명 서류도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는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1억.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제 것을 찾는 거예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도박 관련 자료를 보니까 남편분이 5억을 잃으셨네요. 네, 온라인 도박이래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분이 보증을 선 대출이 7억이에요. 남편분이 파산하면 시어머니 재산까지 날아갑니다. 지은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제 10억으로 사업 차리고 도박으로 5억 날리고 시어머니 보증으로 7억 빌리고 완전히 이용당하신 거네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입니다. 그때 지은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어디야? 점심 못 먹었지? 네, 어머님. 일이 있어서 밖에 있어요. 그래. 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10억 투자한 거 정말 잘 되고 있어. 네. 다행이네요.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80세까지 살았는데 며느리 복은 정말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 씨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호구인 줄 아세요. 변호사가 이혼 신고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혼 절차부터 시작하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지은 씨는 손이 떨렸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도장을 찍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제출하시겠어요? 며칠 있으면 시어머니 80세 팔순 잔치가 있어요. 그 전날에 제출하겠습니다. 전략적이시네요. 네, 3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지은 씨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서준이를 데리러 갔어요. 서준아,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중요한 일 봤어. 서준아, 너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었어요. 아니요. 아빠는 학교 행사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오는데. 서준아, 엄마가 너한테 약속할게.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엄마, 아빠랑 헤어질 거예요?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서준아, 아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빠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나빠요. 나 크면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준 추가 자료를 보니 현수 씨 명의로 된 사업체가 3개나 있었어요. 사업체 3개를 전부 제 10억으로 차렸네요. 지은 씨는 집에 도착해서 현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응, 뭐 그럭저럭이지. 사업체가 3개나 되던데요? 현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궁금해서요. 모두 당신 명의죠? 응. 뭐 당연하지. 지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내 돈으로 차린 사업체가. 그날 밤 서준이가 지은 씨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진짜로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서준아, 무서워. 아니요. 그냥. 아빠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싫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너무 나빠요. 서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엄마랑만 살자. 네, 엄마. 엄마랑만 살래요. 지은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지은 씨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팔순 잔치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지은 씨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참고 견딘 모든 것들, 그리고 20년 친구의 배신까지. 이제 모든 계산을 끝낼 시간이었어요. 현수 씨, 세희, 시어머니.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야.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80세 팔순 잔치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어머니, 이번에 80세 팔순이시니까 정말 크게 해야죠. 큰 시아주버니 민성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만으로도 축하받을 일이에요. 수진 씨도 거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80세 팔순이니까 좀 크게 해야겠네. 그런데 어디서 하지? 호텔에서 하면 어때요? 좀 격식 있게. 민성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은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네가? 정말?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12년 동안 시댁 행사에 별로 나서지 않던 지은 씨가 갑자기 나선 거였거든요. 네, 어머님. 저 시집 온 지 12년 됐어요. 어머님 팔순 잔치는 제가 정성껏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주니까 기분 좋네. 동창들한테 자랑해야겠어. 어머님 몇 분 정도 초대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3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300명이요? 지은 씨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은 이미 예상했던 숫자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현수 씨가 세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문 뒤에서 들었어요. 세희야, 지은이가 요즘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평소보다 차가워졌어.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지은이는 눈치 없잖아. 1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는데. 현수 씨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지은이는 정말 순진해. 그래도 조심하자. 현수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야? 팔순 잔치만 끝나면 이혼 얘기할게. 약속해. 지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순 잔치가 끝나면 이혼이라고. 좋아, 그 잔치에서 모든 걸 끝내주지. 다음 날, 지은 씨는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희야, 나야. 지은아, 웬일이야? 세희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세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시어머니 80세 팔순 잔치를 내 식당에서 하면 안 될까? 세희가 당황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바빠서. 300명이면 너무 많은데. 세희가 거절하려 했습니다. 세희야, 우리 20년 친구잖아. 제발 부탁해.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아. 그런데 300명은 정말. 세희야, 다른 곳은 너무 비싸.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 세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지은 씨가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알았어. 별관까지 써야 할 것 같지만. 정말 고마워, 세희야. 네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줘. 지은 씨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날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세희는 현수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지은이가 팔순 잔치를 우리 식당에서 하자고 하는데. 뭐? 왜 하필 내 식당에서? 나도 몰라. 거절하려 했는데 20년 친구라면서 부탁하더라. 거절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그냥 해주자. 알겠어. 그런데 찜찜해. 한편 지은 씨는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요? 네,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남편분 채무가 총 12억이에요. 도박으로 5억, 사업 자금으로 7억. 12억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가 7억 전부의 보증을 서셨어요.
남편분이 파산하면 시어머니 재산도 전부 날아갑니다. 지은 씨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세 채 포함해서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 친정에서 준 10억, 시어머니 재산 15억. 다 날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은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12년간 저를 무시하고 제 돈을 가로채고 제 친구와 바람피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은 씨는 초대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들 50명, 부녀회 회원들 30명, 교회 권사들 20명, 계모임 회원들 15명, 시댁 친척들 100명, 현수 씨 회사 동료들 50명, 동네 지인들 35명, 총 300명. 완벽해.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리스트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초대장 300장 준비했어요. 300명. 정말 좋아. 80세까지 살았는데 이 정도는 축하받아야지.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동창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야겠어. 그날 저녁 막내 시누이 민지 씨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형수 진짜 호구야. 80세 팔순 잔치를 혼자서 다 준비한대. 300명이나. 혼자서? 응. 우리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는데 형수가 알아서 다 해. 12년 동안 맨날 그랬어. 그래도 형수님 착하긴 하네.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지. 80세 팔순 잔치도 잘 준비하겠지 뭐. 민지 씨는 형수를 무시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몰랐어요. 그 팔순 잔치가 그들 가족 모두의 몰락을 가져올 무대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지은 씨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팔순 잔치까지 정확히 일주일 남은 날짜의 말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지은 씨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현수 씨와 세희가 행복해하는 모습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들. 너희들이 행복했던 만큼 그 배로 절망하게 해줄게.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도 다시 확인했어요. 현수 세희 2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며 지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친정 돈 10억 중에 2억을 불륜녀한테 줬다고. 좋아, 그 계산도 정확히 해주지. 지은 씨는 노트에 마지막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300명 초대장 발송 완료 하루 전 이혼 신고서 제출. 결전의 날 팔순 잔치에서 모든 것 공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12년간 참고 견딘 모든 것들을 갚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현수 씨, 세희, 시어머니. 3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세희의 식당에 답사를 가기로 했어요. 300명 잔치를 준비하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세희야, 와줘서 고마워. 응. 그런데 지은아, 300명이면 메인 홀로는 부족해. 별관까지 써야 할 것 같아. 세희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친구지만 요즘 지은 씨를 마주하기가 불편했거든요. 괜찮아, 비용은 내가 다 낼게. 지은 씨는 식당 곳곳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최적의 장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세희야, 여기 화분 좀 놓으면 어떨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화분? 응. 그리고 저쪽 벽에는 액자 같은 것도 걸면 좋겠어. 세희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인터넷으로 IT 전문가를 찾아 연락했어요. 소형 카메라가 필요한데요. 아주 작은 거로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려고요. 들키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해서요. 그럼 화분이나 액자 속에 숨길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일주일 후 전문가가 와서 소형 카메라 3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카메라는 화분 속에, 이건 액자 뒤에, 그리고 이건 화장실 앞 화분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화질은 어때요? 아주 선명합니다. 소리도 깨끗하게 녹음돼요. 완벽하네요. 30일 전, 지은 씨는 다시 세희의 식당에 갔습니다.
세희야, 약속한 대로 화분이랑 액자 가져왔어. 벌써? 세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은 씨가 12년간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놓으면 되겠지. 지은 씨는 미리 계획한 자리에 화분과 액자를 배치했습니다. 카메라가 숨겨진 걸 세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분위기 좋아졌네. 고마워, 지은아. 카메라 작동 테스트도 해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지은 씨는 휴대폰으로 카메라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음질도 완벽했어요. 25일 전 현수 씨가 갑자기 지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은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왜요? 평소와 같은데요. 뭔가 차가워진 것 같아. 팔순 잔치 준비하느라 힘들지. 현수 씨는 죄책감 때문인지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팔순이니까 정성껏 해드려야죠. 팔순 잔치 끝나고 우리 여행 갈까? 오래간만에 둘이서. 지은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을 텐데. 좋아요. 하지만 지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현수 씨가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지은 씨는 꽃다발을 받으며 무표정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팔순 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잖아. 아, 네. 현수 씨는 지은 씨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차가워?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지은 씨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그날 밤 현수 씨는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는 방 문틈으로 엿들었어요. 세희야, 지은이가 정말 이상해.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떻게 다른데? 차갑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지은이가 뭘 알겠어? 1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잖아. 그래도 조심하자. 팔순 잔치만 지나면. 응, 팔순 잔치만 지나면 자유야. 진짜 이혼할 거지? 약속해. 내가 직접 이혼 얘기할게. 지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순 잔치에서 자유가 되겠다고. 좋아, 그 자유를 만끽해봐라. 20일 전 시어머니가 동네 부녀회에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팔순 잔치를 300명 규모로 준비해주고 있어요. 300명이요? 대단하네요. 12년 동안 키워온 보람이 있어요. 정말 효부예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어디를 가든 자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권사님, 팔순 잔치 크게 하신다면서요? 네, 우리 며느리가 300명 초대해서 준비해주고 있어요. 정말 착해요. 부러워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거 안 해주는데. 15일 전 초대장 300장을 발송했습니다. 박경숙 여사 팔순 잔치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경숙 씨 며느리 정말 잘했네. 300명이나. 요즘 보기 드문 효부야. 시어머니의 동창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경수가 며느리 복 있다. 우리는 팔순 되어도 이런 대접 못 받을 걸. 10일 전 세희는 300명 분량의 메뉴를 리허설하고 있었습니다. 300명 분량. 진짜 부담되네. 직원들도 걱정했어요. 사장님,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잘 해보자. 이 잔치만 끝나면. 세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잔치만 끝나면 현수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7일 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일주일 남았다. 기대돼 죽겠어.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80세 팔순을 이렇게 크게 치를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5일 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지은 씨네 시어머니 팔순 잔치 300명 한다면서요? 대단하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지은 씨 정말 효부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잔치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말이에요. 3일 전, 세희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명. 정말 큰 행사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 준비는 다 됐는데 왠지 불안해요.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세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 드디어 내일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카메라 3대 작동 상태, 완벽 초대 명단 300명 확정, 세희 식당 준비 상태 완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혼 신고서 제출. 내일. 드디어 내일이야. 지은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은, 12년간 참고 견딘 모든 것들. 내일 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그날 밤 현수 씨와 세희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세희야, 내일 지나면 우리 정말 자유야. 응,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일 잔치만 잘 치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지은 씨는 옆방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좋아, 내일 너희들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 보여줄게.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루 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지은 씨는 이른 아침 구청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이혼 신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배우자분은 함께 안 오셨나요? 공무원이 물어봤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제가 혼자 와도 됩니다. 그럼 여기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지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남편이 알게 될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구청을 나온 지은 씨는 마지막 준비물을 체크했습니다. 이혼 신고서 사본, 10억 송금 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탐정이 찍은 불륜 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진 4장을 골랐어요. 현수 씨와 세희가 호텔에서 찍은 셀카, 식당에서 포옹하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현수 씨가 세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지은이는 전혀 모르더라. 팔순 잔치만 끝나면 이혼 얘기할게. 우리 자유까지 며칠 안 남았어. 완벽해. 지은 씨는 택배 상자에 사진 4장과 간단한 쪽지를 넣었습니다. 아드님과 식당 주인 세희 씨의 관계입니다. 팔순 잔치는 세희 씨 식당에서 합니다. 택배는 내일 아침 8시에 시댁으로 배송 예정이었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그날 밤 현수 씨는 또 세희와 통화했습니다. 지은 씨는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세희야, 내일이 지나면 정말 우리 자유야. 응, 오랫동안 기다렸어. 지은이랑 정말 이혼할 거지? 당연하지. 팔순 잔치만 끝나면 바로 이혼 얘기할게. 지은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자유라고. 내일이 너희 마지막이 될 텐데. 결전의 날 아침 8시 정각, 시댁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80세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누가 보낸 거지? 팔순 선물인가? 시아버지인 광수 씨도 궁금해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보낸 사람이. 한지은, 우리 며느리가 뭘 보냈지? 시어머니는 택배를 뜯어봤습니다. 그 순간 사진 4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현수 씨와 세희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였거든요. 시아버지가 사진을 보더니 경악했어요. 이게 현수가 아니야?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수 씨와 세희가 식당에서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세 번째 사진을 보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현수 씨와 세희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현수가 바람을. 마지막 네 번째는 문자 메시지 캡처였어요. 시어머니가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전혀 모르더라. 팔순 잔치만 끝나면 이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현수가 지은이랑 이혼하겠다고. 시아버지도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쪽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식당 주인 세희. 오늘 잔치 어디서 한다고 했지? 밀안정이라고 했어.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의 배경을 자세히 봤어요. 식당 포옹 사진의 배경이 바로 밀안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식당 주인이야? 시어머니가 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놈이 전화를 안 받아. 화가 난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형수 친구 중에 세희라는 사람 알아? 네, 엄마. 형수님이랑 20년 친구래요. 엄청 친해요. 20년 친구가 내 아들이랑 이런 짓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것들. 20년 친구가 친구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오늘 300명이 오는데. 300명? 좋아. 300명이 다 보게 해주지.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나는 피해자야.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며느리는 속이고 그 여자는 내 아들 꼬셔서. 그래도 나이도 생각하고. 시아버지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나이 80세까지 살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시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으며 사진 4장을 꽉 쥐었습니다. 300명 앞에서 다 밝혀야겠어. 오후 1시 팔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밀안정 식당에는 300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어요. 동창 50명 경숙이 80세까지 건강하게. 친척 100명 팔순 축하드려요. 부녀의 30명 며느리가 정말 잘했어요. 세희와 직원들은 바쁘게 하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메인홀에 200명, 별관에 100명 자리 준비 완료됐습니다. 오후 2시, 지은 씨가 서준이 손을 잡고 도착했어요. 세희야, 300명이 다 왔네. 준비 고마워. 응. 지은아. 세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희야, 넌 오늘로 모든 게 끝이야. 하객들은 지은 씨를 보며 칭찬했어요. 지은 씨 정말 효부예요. 300명 잔치를 혼자서 다 준비했다면서요?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네요. 오후 2시 20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진 4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여보, 그냥 따로 불러내서 조용히 얘기하자.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렸습니다. 안 돼. 300명이 다 봐야 해. 내가 얼마나 큰 피해자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마침내 시어머니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밀안정이야? 응, 300명이 다 모였을 거야. 좋아, 그럼 300명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현수 씨와 세희의 불륜 증거들, 그리고 이혼을 계획했다는 문자까지. 들어가자. 80세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00명이 기다리는 팔순 잔치장으로 말이에요. 지은 씨는 식당 안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 드디어 왔거든요. 어머님, 곧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숨겨진 카메라 3대가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00명의 증인들 앞에서 벌어질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80세 시어머니가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어머니 오셨네. 하객들이 반가워하며 인사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무서웠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세희를 찾았어요. 카운터 뒤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던 세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있네. 시어머니가 세희에게로 다가가며 손에 쥐고 있던 사진 4장을 던졌어요. 이 더러운 년, 내 아들과 이런 짓을.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모두 경악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성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세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수 씨와 함께 찍은 불륜 사진들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지은 씨를 찾았어요. 지은 씨는 서준이 손을 잡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팔순 잔치 테이블 위로 올라갔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힘으로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니, 나이 생각하세요. 하객들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인 광수 씨가 급하게 말렸어요. 여보, 팔순잔치인데 그만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팔순잔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을 발로 짓밟기 시작했어요. 80세까지 살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불고기, 갈비찜, 나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음식이.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세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20년 친구라며. 20년 친구가 친구 남편이랑 이런 짓을 해? 어머님 제발. 세희가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어요. 둘이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세희의 손이 깨진 접시에 베어 피가 흘렸어요. 으악! 민성과 광수 씨가 급하게 둘을 떼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은 씨에게 소리쳤어요. 지은아, 넌 알고 있었어? 300명의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지은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고. 지은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친구 세희가 차린 식당입니다. 오늘 팔순 잔치도 제가 부탁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세희야, 서준이 발표회 날 기억나? 지은 씨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객석에서 울고 있었고, 너는 주차장 차 안에서 내 남편과 키스하고 있었잖아. 하객들이 더욱 경악했어요. 발표회 날에. 어떻게 그럴 수가? 지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300명이 다 봤어, 세희야. 내 식당은 이제 끝이야. 현수 씨가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여보, 이게 아니야.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은 씨는 현수 씨를 차갑게 바라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이혼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제 도장 직접 찍어서요. 시어머니가 경악했어요. 뭐? 이혼? 시아버지도 놀랐습니다. 서준이는 어떻게? 현수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아빠인데 어떡해. 지은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들 발표회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지은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 유산 10억 원 전부 회수 절차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민성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10억? 형수님이 10억을? 지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시댁 사업 자금으로 빌려드린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2억을 세희한테 주셨더라고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10억 중에 2억을 불륜녀한테 줬다고. 지은 씨는 계속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도박으로 5억 원 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절할 듯 했어요. 도박? 5억. 대출 7억 원은 어머님이 보증 서셨어요. 현수 씨가 파산하면 어머님 재산도 전부 날아갑니다. 하객들이 완전히 경악했어요. 7억 보증? 시어머니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친정 돈 쓰는 건 당연하잖아. 지은 씨는 300명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하인이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동창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경숙 씨, 12년 전부터 봤지만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또 다른 동창도 말했습니다. 80세까지 살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지은 씨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300분이 모두 보고 계세요. 오늘 일의 책임은 시어머니에게 있습니다. 12년간 저를 무시하고 제 돈을 가로채고
제 친구를 이용해서 제 남편과 바람 피운 결과입니다. 지은 씨는 서준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300분 모두가 증인이세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다들 보셨죠?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피해자야. 12년 동안 저런 대접을 받았다니. 지은 씨가 서준이와 함께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준아,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네, 엄마.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 앞에 시어머니 현수 씨, 세희가 남겨졌어요. 팔순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음식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잔치는 처음 봐. 경숙 씨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 12년 동안 참았다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현수 씨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세희는 상처난 손을 감싸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명이 지켜본 팔순 잔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2년간 지은 씨가 계획한 완벽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식당 밖으로 나온 지은 씨는 서준이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00명의 증인들이 지켜본 가운데 말이에요. 팔순 잔치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300명이 직접 목격한 일이었으니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다니던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주인 아줌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팔순 잔치에서 큰일 났다던 분이야. 300명이 다 봤다면서. 며느리가 10억을 빌려줬는데 아들이 바람폈다고. 시어머니는 물건을 집다가 말고 급하게 나왔어요. 계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시어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80세까지 사셨는데 저런 일을 당하시다니.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녀의 모임도 문제였어요. 회원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부녀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숙 씨, 이번 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당분간 모임에 나오지 마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300명이 직접 목격한 일인데 어떻게 해요? 회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부녀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 후 권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권사님 며느리한테 10억을, 아니 30억을 받았다면서요? 아들이 그 돈으로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던데. 80세까지 살았는데도 그런 일을. 목사님도 한숨을 쉬었어요. 권사님들, 험담은 그만하고. 하지만 이미 소문은 교회 전체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계모임도 문제가 되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해온 계원 10명이 모인 자리에 서였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 팔순 잔치에 갔었는데 정말 충격이었다더라. 계장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경숙 씨, 당분간 계모임 나오기 힘들겠어요. 다른 계원들도 부담스러워해서. 제발. 20년 넘게 함께 했잖아요. 하지만 계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경숙 씨.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골 생선가게 아줌마가 다른 손님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며느리한테 큰 망신당한 분이야. 과일 가게에서도 수군거렸어요. 300명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시어머니는 반찬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목욕탕은 더 심했어요. 플래시백처럼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경숙 씨네 들었어. 아들이 바람 피우고 며느리가 10억이나 빌려줬는데 시어머니는 목욕탕에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러 갔을 때도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80세인데 참 창피하겠어. 며느리 불쌍해라. 시어머니는 약을 받자마자 급하게 나왔어요. 한편 현수 씨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현수 씨,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상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인데.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300명이 목격한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3개월 정직 처분입니다.
현수 씨는 회사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동료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2주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은 씨의 완전 승소였어요. 원고 한지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10억 원 전액 반환과 위자료 1억 원, 총 11억 원을 지급하라. 현수 씨 명의의 부동산 세 채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사업체도 전부 문을 닫아야 했어요. 현수 씨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라면을 끓이며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한편 세희의 식당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건물 벽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낙서가 있었어요. 불륜녀 식당.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장님, 300명이 봤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미안해요. 예약 취소할게요. 세희는 결국 식당을 매물로 내놔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미지 때문에 팔기 힘들 것 같아요. 가격도 많이 내려야 할 것 같고요. 2주 후 시댁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경숙 씨죠? 보증 채무 7억 원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경악했어요. 7억이요? 갑자기? 현수 씨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3일 내에 납부 안 되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은행에서 7억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엄마, 저도 방법이 없어요. 네가 사업 확장한다고 해서 보증 선 거 아니야.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절규했어요. 그럼 내 재산은 어떡하냐? 15억이 다 날아가는 거야? 엄마가 보증을 서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때 현수 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어요. 뭐라고? 80세까지 사셨으면 됐잖아요. 왜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넌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 잘못까지 감싸야 해요? 지은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망쳤다고. 시아버지인 광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 당신이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10억을 받아놓고 그렇게 대했으니까. 광수 씨도 지쳤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내 편이 아니야? 나도 이제 지쳤어. 80세까지 살았는데 이런 일로 고생하고 싶지 않아. 3주 후 법원 집행관이 집에 왔습니다. 재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집과 예금이 모두 압류되었어요. 80세 시어머니와 82세 시아버지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성과 수진 부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는 자식들 키우느라 바빠서. 막내딸 민지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형수님을 무시했구나. 민지는 지은 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택배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조사해보니 발송자는 한지은 씨네요.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구나.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은 씨가 12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말이에요. 현수 씨도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희야, 다 내 잘못이야. 네가 유혹한 거잖아. 뭐라고? 당신이 이혼한다고 했잖아.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내 때문이야. 나 너랑 못 만나. 현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현수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희는 홀로 남겨져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뭘 한 거지. 2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팔순 잔치에서 시작된 심판은 이렇게 모든 가해자들을 무너뜨렸어요. 300명이 목격한 그날의 진실은 이제 온 세상이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지은 씨가 당한 모든 일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지은 씨의 완벽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친정집에서 서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친정 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초라한 옷차림의 세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지은아. 나야, 세희야. 지은 씨는 문 앞에 나왔습니다. 20년 친구였던 세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세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지은아,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은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세희야, 너 내 남편 안고 있을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 안 했지? 현수가 이혼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게 변명이야? 세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식당도 문 닫았어. 빚만 남았고. 갈 곳도 없어. 그건 네가 선택한 결과야. 내가 해결해줄 문제 아니야. 세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친구잖아. 정말 한 번도 용서할 생각 없어. 지은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희야, 20년 친구가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현수 씨가 옆에 있었잖아. 지은아, 미안해로 20년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진짜 사랑했다고 했지. 그럼 끝까지 책임져. 지은 씨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세희는 한참 동안 밖에서 울다가 사라졌어요. 지은 씨와 서준이는 친정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아빠 생각 안 나. 서준아,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 나도 그래요.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요. 친정 어머니도 지은 씨를 격려해줬어요. 지은아, 정말 잘 결정했어. 10억도 돌려받고. 친정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2년 동안 고생 많았다. 2주 후, 시아버지인 광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서준이 보고 싶다. 지은 씨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말했어요. 생각해볼게요, 아버님. 또 2주가 지나서 지은 씨는 광수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경숙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님, 괜찮아요. 경숙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당신 덕분에 나도 눈을 떴어.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12년 동안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 주신 분이었어요. 6개월 후 지은 씨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엄마, 무슨 사업 할 거예요? 북카페야. 서준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야. 북카페요? 좋아요. 11억 원, 10억 원금, 1억 위자료로 충분히 멋진 북카페를 차릴 수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새 출발이구나. 네, 엄마.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어느 날 뉴스 알림이 왔어요. 전 밀안정 주인 세희 씨 우울증으로 입원. 지은 씨는 뉴스를 보고도 표정이 덤덤했어요. 이게 복수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친정 앞에 80세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제발 나 좀 봐줘. 시어머니는 지은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 서준이라도 보게 해줘. 지은 씨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한때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12년간 참았어요. 10억도 기꺼이 드렸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하인으로 보셨죠. 며느리가 당연하다면서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은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12년 전에 하셨어야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지은아,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저희를 찾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 용서 안 해줄 거예요? 서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나빴어요. 지은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1년 후, 드디어 북카페 새 시작이 오픈했습니다. 서준이가 리본 커팅을 했어요. 엄마, 우리 카페예요. 시아버지인 광수 씨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한다, 지은아. 정말 잘했어.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후회하고 있어. 건강도 안 좋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매일 말해. 지은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픈 한 달 후, 지은 씨는 광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 일요일에 서준이 보러 오세요. 정말? 네, 아버님만 오세요. 어머님은? 아직 어려워요. 알겠다. 고마워. 어느 일요일 오후 북카페에서 지은 씨가 서준이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이 책 정말 재밌어요. 지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세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시어머님이 무릎 꿇고 빌 때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12년 동안 당한 모든 것들, 무시당한 모든 순간들. 그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한 거니까요. 나는 내 존엄을 지켰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진짜 정의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죠. 서준이가 지은 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웃어요. 지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서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많이 웃자.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북카페 전체를 보여줬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공간에서 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존엄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삶입니다. 12년 전 그 순진했던 새 며느리는 이제 없어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여성이 있을 뿐이에요. 서준아, 엄마가 보여준 이 모습을 기억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말고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게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끝납니다.